한미 정상회담. 예, 제가 지금 그럴 줄 몸은 알았어요.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눈에 선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어딜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눈에 선해요. 3년 동안이나 살다 왔고 구석구석 제가 그 알고 있는 데를 딱 다니시고 있는데 정상회담. 근데 워싱턴 어려워요. DC에 사셨어요? 그렇죠. 워싱턴 DC에 특파원으로. 네, 특파원으로 3년 있었기 때문에 그 동선이 제 눈에 선합니다. 예. 정상회담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더 말씀을 재밌다.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 그리고 네. 정상회담 취재를 직접 정상하고 그 수행 동반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1차. 네, 1차 때. 아, 디스맨 그 표현 네, 나왔을 디스맨 때. 했을 때 제가 바로 5m 전방에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때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예. 아니, 나이 많고 이 점잖은 우리 대통령한테 디스맨? 디스맨. 그때는 저희는 직감적으로 기자들끼리 웅성웅성 낸 게 디스맨? 이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순화해가지고 이분이 인양반을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디스맨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말로는 리스펙트 했다 그랬는데 리스펙트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신참이었죠. 예, 정치도 잘 모르고 북한 문제 복잡한 이 문제를 갖고 햇볕 정치를 막 설명하는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또 전문가예요. 그럼요. 쫙 설명하고 있는데 짜증이 좀 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랬지만 예. 그래도 상대가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아쉬웠죠. 햇볕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신참내기 그 철모로고 지금 이렇게 막 그 돌출 행동하는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걸 가리켜서 끌고 가야 되니까 예.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얘기 나눴죠. 어허.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오늘 오전에 상견례를 했어요? 만찬했고. 했어요. 만찬했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워싱턴이 낮밤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예. 우리 시간 요 시간이면은 저희가 지금 주무셔야 되려고 이제 그 숙소 가서 준비하실 시간이네. 예. 네, 만찬 다 끝났고요. 부통령하고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동 헌화도 마치고 밤에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사실 잠 안 오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예.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오늘 밤 늦게 열리는 이제 정상회담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이제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상견례하고 만찬. 그렇죠. 만찬 시간이 한 35분 정도 길어졌다. 좀 이거 길어졌어요. 뭐 그래서 의미가 제가 있나요? 의미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현안이 많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간적 신뢰. 이 사람이 나의 협상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가 서로 되겠구나. 대화가 되네. 이런 이제 그 신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회담인데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뭘 드셨나 해서 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예. 메인 메뉴로 도버솔 구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도버솔이 뭔지. 물고기래요. 일종의 도미의 일종이라는데 아세요? 도버솔 구이라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그거요? 네. 제가 뭘 먹고 사는 줄 아는 건 저 자신도 몰라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고 아주 고급 요리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고급 요리로 준비하는 게 도버솔 구이라는 거고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 왔을 때 내는 무슨 버섯 무지하게 비싼 버섯이 있었잖아요. 무슨 그렇죠. 송로버섯인지. 네네. 그게 이제 그런 웰빙 식품들이 좀 비싸죠. 예. 미국도 이제 이렇게 고기보다는 이런 생선류, 버섯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 메인 메뉴로 나오는 게 또 비빔밥을 나왔어요. 그 우리를 다분히 이제 이제 배려를 좀 해준 거예요. 쌀은 물론 캘리포니아 쌀입니다. 그걸 이제 황금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지는 쌀인데 예. 어찌됐든 그거 같은 이런 먹기 편한 음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공식 환영 인사 만찬 반응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요, 그거 아시죠?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다 급이 있는 거. 국빈 방문, 예. 스테이트 비지트가 있고, 예.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지트가 있고, 오피셜 워킹 비지트, 공식 실무 방문이 있고, 맨 마지막 단계가 실무 방문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급이에요. 정말로 실무적으로 간 거지 뭔가 대접받으러 간 이 정상회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백악관 환영 만찬은 요거는 국빈 방문이나 그 밑에 그 공식 방문급에만 해주는 의전 절차예요.
오. 좀 특이하죠. 예. 이게 뭐냐면 그만큼 예우를 좀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숙소도 블레어 하우스라고 지금 백악관에서 한 옆에 있는 그런 숙소도 예. 원래 이렇게 실무 방문을 하면은 2박만 허용을 해요. 어허. 2밤만 재워줘요. 예. 미국 정부가. 근데 이거 이번에 우리가 3박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급은 이제 실무 방문급이지만 의전이나 이런 절차로 보면은 미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고 이렇게 좀 그 페이버를 준 흔적이 좀 역력해 보여요. 그런 게 다 그렇게 그 의전 절차가 다 다릅니다. 아하. 근데 국빈 방문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국빈 방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임 중 한 번만 허용해 주는 거 아세요? 재임 중 한 번이라뇨.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중 한 번? 아니, 그러니까 환영 이제 초대받아 오는 외국 정상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스테이트 비짓은 한 번만 번이에요. 허용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첫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었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엔 아니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가 국빈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되면 예포를 21발 쏴줘요. 예. 그다음에 의장대 사회를 해주고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를 해서 저녁 비공식 만찬을 갖죠. 그래서 훨씬 더 이 그 격이 높고 그러기는 하지만 왜 그런 국빈 방문 안 했냐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대통령한테는 외국 대통령한테는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게 국빈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가고 카트 타고 맞고 왜? 만면에 웃음을 띄고 좋아한 게 그때 국빈 방문이었어요.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캠프 데이빗에 초청받은 최초의 인물인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임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언론이 정말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네. 그냥 뭐 마치 그때도 그냥 대통령 그냥 엄청 칭송하고 찬양하면서 캠프 데이빗을 최초에 초청받은 것처럼 얼마나 과장을 했어요. 우연히 좀 그렇게 좀 된 측면이 좀 있죠. 근데 반대로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올 경우에는 대부분은 국빈 만찬이에요. 근데 국빈 방문이에요. 그건 이유가 또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국을 2번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올 때 국빈 방문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잘못 생각하면 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올 때 우리는 국빈 방문급으로 예우를 해주는데 왜 우리 때는 대통령은 가면은 그거 안 해주냐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고 그게 모든 게 외교 관례상 국제적으로 국빈 방문은 한 사람한테 한 번뿐이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자,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네, 저도 파란색으로 메고 왔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화합을 뜻한다네요. 미국식 개념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밝은 그걸 뭐라 그러죠? 코발트 블루라 그러나요? 예. 근데 똑같은 색깔을 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화합의 상징이에요? 그렇대요. 그게 무슨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우정과 친분 뭐 이런 거를 밝은 이미지라 그러고 보통 이제 백악관에서요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보면은 네. 그 뒤 배경이 블루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 색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파란색은 그 신뢰, 네. 그 다음에 정직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을 보면 사람들이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발언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신뢰감 때문에 파란색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또 화합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 오늘 또 처음 들었네. 뭐 동맹, 예. 이렇게 결합, 뭐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파란색을 이제 넥타이를 맸다는 것이고 예.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를 선호하거든요. 예, 그렇죠. 빨간 넥타이를 많이 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3층 개인 집무실에 트리티룸을 공개했다. 이 속보가 막 뜨고 있는데요. 이거 처음인데요. 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취재를 해본 경험으로는 예. 이 트리티룸 들어간 것 전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예.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여기 간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예우하고 환대하고 뭐 이제 이런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미국도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지금 양국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균열이 있네, 뭐가 있네, 이견이 있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발언할 거네 이러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가고 좀 있죠. 그런데 방금 우리 1, 2부에 출연했던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네. 뉴욕타임즈 사설이 네. 며칠 전 뉴욕타임즈 사설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의 판단이나 머리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못한다. 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경청하라.
네. 이런 사설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럼 대한민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 언론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정세현 장관이나 문정인 교수 이런 분들은 한국의 언론이 마치 안 될 것 같다는 게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꽤 있거든요. 꽤 있죠. 미국 내에서도 존재하고 그럼 있어요. 문정인 그 특보도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언론이 호들갑을 떠니까 그걸 받아갖고 다시 미국에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 청와대가 문정인 교수한테 대해서 그렇게 경고의 의미를 했겠어요. 그거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미국 조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정인 교수한테 그런 식의 발언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을 하면은 우리는 한미 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니 자제해라라고 한 것은 우리 언론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미국 조야와 미국 언론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에 공화당의 서빗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돌직구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달라. 사드 없는 주한미군. 사드도 빼고 주한미군도 빼는 한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드와 주한미군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달라. 이런 질문을 돌직구로 나올 정도로 미국의 분위기가 험악했던 건 사실인 거죠. 거기에 문정인 교수의 그런 발언들이 불을 지핀 것도 또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그냥 정리를 다 했어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어내라. 사드 배치 철회 안 한다 우리. 다만 국내적 절차의 문제이니 그 조금만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달라. 우리 분명히 배치한다. 약속 지킨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 직접 정리를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발언을 했나요?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좀 다 됐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 주요 의제가 아니다. 백악관 발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주요 의제는 한미 FTA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역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미 관계의 본질은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본질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거거든요. 이제 보세요. 12시간 뒤에 이제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는데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분명히 이 계산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산법이 다르죠.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렇게 한미 FTA로 크게 돈 버는 거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에 비하면요. 우리는 조금 버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불균형적인 거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FTA가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요. 서비스 분야는 이게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동차 좀 팔고 철강 좀 판다 그래서 버는 돈에 비하면은 미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이나 미래에서 우리 여기서 벌어갈 게 더 크니까 그거를 상쇄를 하면은 거의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계산법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무슨 소리냐. 자동차, 철강 당장 수출해서 지금 돈 벌어가는 게 무역 적자가 심하지 않냐. 이건 불균형이다. 이거 다시 재조정하자.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잖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걸려 있고. 일자리가 걸려 있고. 이거 굉장히 이제 자기 대선 때 가장 강력한 공헌. 백인 하층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습을 많이 해가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상품 부분과 서비스 분야를 따로 띄어서 설명할 줄 아는 거. 이건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GDP의 2.7%를 지금 내고 있다. 지금 저 평택 그 기지 건설하는데 지금 미군 기여도는 8%밖에 안 된다. 나머지 92% 전부 한국 정부가 돈 내고 있다. 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 결코 적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맥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 관리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접 비용은 카운팅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빼고. 그렇죠. 간접 비용 우리가 그리고 토지 공여 뭐 이런 거 등등 다 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얼추 잡아서 한 국민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 우리가 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계산서상으로 1조로 조금 덜 내고 있는 거로 되지만 간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3조, 4조쯤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되더라도 사드 비용 1조를 우리한테 부담시켜야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전 발언 있잖아요. 이거는 몰라서 했거나 아니면은 전략적이거나 이런 거예요. 다만
다만 이런 건 있죠.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예. 한국은 아주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누가 얘기했어요? 미국 고위 관리가 얘기했어요. 예. 익명으로 저기 했지만 모범적인 동맹이란 얘기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무임승차하지 않고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예,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의제 조율이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북핵 문제와 한미 FTA 문제의 이 계산법 자체가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당연히 있죠. 한국하고 미국이 뭐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핵 문제에 대한 길이 모색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동결, 그다음 네. 2단계 폐기. 네. 자, 미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골치 아프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현재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온 건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그렇죠. 이 정도 원칙만 나와 있거든요. 원칙만 남아 있죠. 구체적인 단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 원칙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 정권의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전 정권의 그 전략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리비아 모델이거든요. 예. 리비아 모델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대신 경제 지원을 받는 맞바꾸는 바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리비아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은 좀 받아서 경제 상황을 좋아졌는데 카다피가 가더라는 거예요.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정권이 가더라는 거죠. 예. 그거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북한은 핵과 포기 안 할 거라는 체제 거죠. 안전을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북미 평화 협정하고 정도로 맞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예. 못 믿는다. 이게 북한의 스탠스인데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 예. 이 북핵 문제가 동결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폐기로 가는 이 수순이 과연 되겠느냐. 이론적으로는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아니 근데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도 북한의 손을 들어주면서 평화협정과 핵폐기, 네. 핵폐기를 동시 카드로 진행을 하자. 네. 그런데 오바마 때는 뭐라 그러냐 무슨 얘기냐 핵폐기 먼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논의하자 나머지 주제는 그렇습니다. 평화협정 입으로 꺼내지도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북미 평화협정 문제는 한국 정부가 또 받기가 어려워요. 그건 문재인 정부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게 왜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정전 체제는 미국과 유엔군과 북한군이 맺은 협정이에요. 예. 당사자인 한국군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는 거는 전쟁의 당사자였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 정부가 소외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받기가 어려운 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 측 조에서는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북미 평화협정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건 남북 간에 먼저 신뢰가 형성되고 남북 간에 지금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남한을 뺀 북미 간의 직접 거래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거죠. 이를테면 이제 남북한 군사적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항구적 평화협정인 것이지 우리는 쏙 빼고 북미 간에 그래서 북한과 우리하고 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상호 신뢰가 쌓인 다음에 그렇죠. 그때는 북미 간 평화협정 맺어라.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이제 북미 평화협정의 본질이 그것인 것인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북미 평화협정을 미국이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예. 그 전제 조건은 또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죠. 근데 이제 김정일 체제까지도 네.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도 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 김정일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 확인된 바는 적은 없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그 스탠스는 명확하거든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다음에 북미 북미 평화협정 평화협정 맺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핵 폐기할. 안전이 보장됐다라고 확신이 들면 핵을 포기하겠다. 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한미 간의 어떤 뚝 부러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해법이라는 건 없는 것인 거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 설득 방법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목만 조른다고 해결 안 되지 않느냐.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당신들 카드를 갖고 그렇습니다. 좀 유혹적인 무슨 안도 좀 당근도 좀 주자. 네. 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카드를 갔어요. 메시지가. 첫 번째는 당신도 햄버거 대화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다. 이게 아하. 첫 번째 메시지고 거부하기가 좀 어렵죠. 예.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한미 관계는 전략
적극적 경제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 얘기가 뭐냐면 북한 문 열리면 미국 기업들이 거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줘.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계속 그 주장을 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투자라든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북에 가갖고 우리와 손잡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제 무릎을 탁 쳤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이거 건의했는지 기가 막힌 수 가져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솔깃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가져간 거예요. 저희가 저하고 이리고 우리 팟캐스트 방송하는 사람이 2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트럼프, let's make money. 그렇죠. In North Korea. 그렇죠. 우리 미국 북한 가고 돈 벌자. 그러니까 양수겹장이다. 북한 가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 해결하면 너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당신 어려운데 최고의 대통령으로 최고의 대통령 성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요. 그렇게 인간적 터치를 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나도 당신도 고생 많이 했지. 대선 때 나도 가짜뉴스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당신도 가짜뉴스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언론도 이야기를 듣고 있길 바란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야 우린 가짜뉴스 동창생이야. 네. 그래서요. 지금 이제 헤어졌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트위터에다가 프레지던트 문 is nice guy with a good time 뭐 이런 거 하나 좀 날려주면 분위기를 이게 좋았구나. 이런 거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일 정상회담 할 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드럽게. 아주 부드러워지죠.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깨알 재미가 정상회담 이 앞뒤에 곳곳에 박혀 있어요. 트럼프 트윗을 날릴까 안 날릴까? 이제 궁금해요. 좀 날리라고. 우리가 또 한번 살짝 내기를 해야죠. 원래 언론보다 트위터를 더 알고 자기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자기가 트위터로 먼저 직성이 풀리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굳이 내기를 한다면 안 날린다의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출 행동, 돌출 발언 안 하는 게 컨셉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제가 지금 몸은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눈에 선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어딜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눈에 선해요. 3년 동안이나 살다 왔고 구석구석 제가 알고 있는 데를 딱 다니시고 있는데 정상회담. 근데 워싱턴 DC에 사셨어요? 그렇죠. 워싱턴 DC에 특파원으로. 네, 특파원으로 3년 있었기 때문에 그 동선이 제 눈에 선합니다. 정상회담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알고 보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상회담 취재를 직접 정상하고 수행 동반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1차. 네, 1차 때. 디스맨 그 표현 나왔을 때. 디스맨 했을 때 제가 바로 5m 전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아니 나이 많고 이 점잖은 우리 대통령한테 디스맨. 그때는 저희는 직감적으로 기자들끼리 웅성웅성 낸 게 디스맨 이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순화해가지고 이분이 인양반을 이렇게 대기는 했지만 디스맨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말로는 리스펙트 했다 그랬는데 리스펙트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신참이었죠. 정치도 잘 모르고 북한 문제 복잡한 이 문제를 갖고 햇볕 정치를 막 설명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 5년 임기 중에 스테이트 비짓은 한 번만 허용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첫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엔 아니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가 국빈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되면 예포를 21발 쏴줘요. 그다음에 의장대 사회를 해주고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를 해서 저녁 비공식 만찬을 갖죠. 그래서 훨씬 더 그 격이 높고 그러기는 하지만 왜 그런 국빈 방문 안 했냐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대통령한테는 외국 대통령한테는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게 국빈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가고 카트 타고 맞고 만면에 웃음을 띄고 좋아한 게 그때 국빈 방문이었어요.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캠프 데이빗에 초청받은 최초의 인물인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임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언론이 정말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그냥 마치 그때도 그냥 대통령 그냥 엄청 칭송하고 찬양하면서 캠프 데이빗을 최초에 초청받은 것처럼 얼마나 과장을 했어요. 우연히 좀 그렇게 좀 된 측면이 좀 있죠. 근데 반대로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올 경우에는 대부분은 국빈 만찬이에요. 근데 국빈 방문이에요. 그건 이유가 또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국을 2번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올 때 국빈 방문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잘못 생각하면 미국 또 전문가예요. 그럼요. 쫙 설명하고 있는데 짜증이 좀 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가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아쉬웠죠. 남북 햇볕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신참내기 그 철모로고 지금 이렇게 막 그 돌출 행동하는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걸 가리켜서 끌고 가야 되니까 좀 아쉬웠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얘기 나눴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오늘 오전에 상견례를 했어요? 만찬했어요. 만찬했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워싱턴이 낮밤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간 요 시간이면은 저희가 지금 주무셔야 되려고 이제 그 숙소 가서 준비하실 시간이네. 네. 만찬 다 끝났고요. 부통령하고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동 헌화도 마치고 밤에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사실 잠 안 오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오늘 밤 늦게 열리는 이제 정상회담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이제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상견례하고 만찬. 그렇죠. 만찬 시간이 한 35분 정도 길어졌다. 좀 길어졌어요. 뭐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현안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간적 신뢰. 이 사람이 나의 협상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가 서로 되겠구나. 대화가 되네. 이런 이제 그 신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회담인데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뭘 드셨나 해서 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메인 메뉴로 도버솔 구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도버솔이 뭔지. 물고기래요. 일종의 도미의 일종이라는데 아세요? 도버솔 구이라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그거요? 네. 제가 뭘 먹고 사는 줄 아는 건 저 자신도 몰라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고 아주 고급 요리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고급 요리로 준비하는 게 도버솔 구이라는 거고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 왔을 때 내는 무슨 버섯 무지하게 비싼 버섯이 있었잖아요. 무슨 송로버섯인지. 네네. 그게 이제 그런 웰빙 식품들이 좀 비싸죠. 미국도 이제 이렇게 고기보다는 이런 생선류, 버섯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 메인 메뉴로 나오는 게 또 비빔밥을 나왔어요. 우리를 다분히 이제 이제 배려를 좀 해준 거예요. 쌀은 물론 캘리포니아 쌀입니다. 그걸 이제 황금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지는 쌀인데 어찌됐든 그거 같은 이런 먹기 편한 음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공식 환영 인사 만찬 반응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거 아시죠?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다 급이 있는 거.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지트가 있고,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지트가 있고, 오피셜 워킹 비지트, 공식 실무 방문이 있고, 맨 마지막 단계가 실무 방문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급이에요. 정말로 실무적으로 간 거지 뭔가 대접받으러 간 이 정상회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백악관 환영 만찬은 요거는 국빈 방문이나 그 밑에 그 공식 방문급에만 해주는 의전 절차예요. 좀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예우를 좀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숙소도 블레어 하우스라고 지금 백악관에서 한 옆에 있는 그런 숙소도 원래 이렇게 실무 방문을 하면은 2박만 허용을 해요. 2밤만 재워줘요. 미국 정부가. 근데 이거 이번에 우리가 3박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급은 이제 실무 방문급이지만 의전이나 이런 절차로 보면은 미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고 이렇게 좀 페이버를 준 흔적이 좀 역력해 보여요. 그런 게 다 그렇게 의전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근데 국빈 방문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국빈 방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임 중 한 번만 허용해 주는 거 아세요? 재임 중 한 번이라뇨?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중 한 번? 아니, 그러니까 환영 이제 초대받아 오는 외국 정상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